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가고 6월이 돌아가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네요.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죠.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고 끝나긴 했는데요. 미국의 하락 이유는 부채한도 표결이 이제 다가오면서 약간 불안한 양상이 형성되고 있죠. 어저께 우리나라 장중에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원래 하원 운영위원회는 9명의 공화당 의원과 4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거든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원과 상원표가 있는데 상원은 민주당에게 상관이 없고 이제 하원이 문제인데, 그 공화당 강경파들이 그 현재 하원 의장 메카시죠. 케빈 메카시를 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법안을 반대한다고 하죠. 어저께 뭐 프리덤웍스라는 단체나 헤리티지 단체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밤 8시 표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과를 되면 뭐 상원까지 일사천리로 갈 거고요. 여기서 통과가 못 되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은 5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진이 된다고 하네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정부 한도가 거의 막바지에 오가면서 약간 진통을 겪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6월달 FMC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시작했어요. 이번 FMC에서는 처음에 5월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가 넘었다가요 5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60%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60%로 올라온 이유는 이제 어저께 필립 제퍼슨이라는 연준 이사가 있어요. 이제 부의장 내정자라고 하는, 지명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6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 6월 이후는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가오는 6월, 그렇죠? 이번 달이죠. 이번 F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시켜줬고요. 패트릭 하커도 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요. 6월에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을 원한다는 식으로 발언합니다. 어제는 6월달에 금리 인상을 멈출 뭐 또 근거가 없다라는 연준 의원들 발언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또 다른 의원은 건너뛸 수 있다. 지금 얼마 전 의사록 공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준 내부에서 매파와 비둘파가 상당히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임스 브라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2번을 더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6월달이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게 유리하죠. 앞으로로 본다면. 왜냐하면 빠르게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지 멈추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져야만이 다음 기회를 오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빨리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바라는 연준 의원 발언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경우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시카고 연방은행, 그러니까 5월 시카고 5월 PMI 지수를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40.4가 나왔어요. 전달 48.4보다도 약 8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지금 다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경기 호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기 둔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엉망진창이라 사실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역할이 좀 컸어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도 추가로 더 올라가는 좋은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품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68% 하락했고, 그것이 나스닥을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6%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0.4% 하락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어저께 1.5%가 빠졌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이 차트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독일 차트 보시면 60에서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다음 프랑스도 지금 프랑스도 완전 무너졌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차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하고 이 프랑스를 보면요, 여기 항생하고 중국이 보여요. 항생하고 중국 보시면 항생 이게 중국 차트죠. 항생 차트 거의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외 지수를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 하락한 거고 홍콩하고 항생이 뭔가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 다우 차트를 보면 일단 다우 차트를 보죠. 다우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아직 걸쳐 있죠. 그러니까 다우가 그나마 시장이 제일 강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중국, 홍콩은 전부 다 같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일부 일본, 대만, 우리나라, 미국만 약간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60일선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200일선 싸움하죠. 며칠 전 200일선 이탈했다 올라왔다가 다시 200일선 다시 갔다가 200일선 지지하고 지금 버티는 상황이죠. 장중한 때 0.9%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낙폭 줄이긴 했는데요. 보통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차트는 이 구름 양운을 뚫고 떨어져 나갈 때 60에서 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일선도 양운을 뚫고 내려갈 때 뚫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그 단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 지금 그 제가 어저께 목표치를 채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다시 밀리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 되게 중요하겠죠. 왠지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부채한도 협상안이 무사히 잘 넘어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디폴트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떠들어대더라고요. 시장에서 항상 떠들어대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에서 뭔가 막 위험하다는 식으로 발언을 막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잘 해결되는 법인데 그게 잘 해결 안 되고 지금 또 마지막 날까지 막 되게 싸우는 거 보면 혹시 이게 또 변수가 되나 싶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고점을 치고 내려온 모습이 있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다우 차트나 나스닥 차트가 이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뉴스 중에 블룸버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국 증시 명운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달려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갔어요. 관찰 대상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디스카운트가 됐다 뭐 이러는데 한 3년, 내 4년은 우리가 못 들어가요. 왜냐면 들어가려면 일단 환율부터 다 풀어야 되고 공매도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매도 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개미들이 막 뭐만 하면 난리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어렵고 또 환율도 24시간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선진국 편입되면요. 선진국 편입되면 최소 우리나라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500억 불 정도 됩니다. 500억 불. 60조? 넘는 거죠. 65조 정도 됩니다. 65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뱅가드라는 그 펀드가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10조 나가는데요. 6개월 동안 시장이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뭐 65조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나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홍콩보다 더 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했고 스페인보다 더 높은 뭐 구매력을 달성했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별게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이 돈이 들어와야 시장을 끌어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돈이 없으면 끌어올리는 게 한정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인버스 탄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달간에 2231억 정도 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인버스는 주가와 관련이 있잖아요.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버스기라서 인버스의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데 인버스는 이 주가가 움직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이번에 7만주 안착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7만주 안착 시도한 건 사실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 버블 뭐 해가지고 5.6% 빠진 게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마저도 오늘 밀려난다면 인버스 산 사람들이 그 후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인버스 산 사람들이 뭐 손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그 윗끌레 만기죠. 만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루다. 오늘 한번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